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 대국에서 고수는 바로 구경꾼들이라고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선 채로 바둑판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새해 첫날의 결심도 시들해지고 어쩐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멀리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서 금방 사랑에 빠졌고 그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를 하길래 추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시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아기를 낳았고 아이가 5살이 됐을 때까지 남편과 많이 싸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출을 했고 그렇게 10년 넘게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생활비를 주곤 했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결국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이사를 했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만이 아니라 2번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정리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은 2번의 이혼 전력과 전혼 자녀 그리고 학력까지 속여서 저와 결혼한 것인데 혹시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못 받았던 부양료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2번의 이혼 경력과 학력 또 여러 가지를 속여온 남편과 혼인 취소를 하고 싶다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혼했다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얼마나 황당하셨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만약에 김미루 변호사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사연처럼 저도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면 이걸 바로 이제 이혼이나 뭐 취소나 이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혼인 취소를 원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혼인 취소 사유 먼저 알려주세요. 우리 민법은 816조에 혼인 취소 사유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호는 이제 혼인 정령이나 미성년자가 동의가 필요한 혼인, 근친혼 금지, 중혼에 해당할 때 이런 경우를 나열하고 있고요. 네. 2항은 이제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네. 그리고 3항은 이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서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를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본 사안은 이제 3항과 같이 이제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 취소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 혼이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3개월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 사기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도 맞지만 네.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불고지 또 침묵의 경우는 이제 법령이나 계약이나 관습 또는 조리상의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위법한 이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남편이 2번 이혼을 했고 자녀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분 혼인 취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 혼인 경험 그리고 출산 경력의 존부는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학력이나 가족상, 집안 내력, 경제력 이런 것들도 혼인 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 착오에 빠져 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그리고 이런 기망이나 착오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이제 취소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사연자분이 이제 혼인은 6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이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서 기간의 도가로 혼인 취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 지금 가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혼인 파탄의 책임, 이제 이혼으로 묻는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남편한테 있는 걸로 보게 될까요? 지금 사안을 보면 이제 남편이 이제 가출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비를 중간에 끊고 이렇게 네. 하는 경우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민법 840조의 제2호에 따르면 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면 그리고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할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저버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녀가 지금 5살 정도의 남편이 집을 나가서 별거했고 자녀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만나지도 않고 뭐 이런 사정들을 통해 보면 지금 악의로 유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위자료는 이제 인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자료 액수 어느 정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법원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크게 위자료를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한 2천에서 3천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그렇군요.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위자료 상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네. 전에 그 변협에서도 위자료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네네, 이제 이루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조만간 위자료 상향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위자료가 그렇게 높진 않다. 네. 그러면 지금 양육비 못 받은 부분이 많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사연자분이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 아버지로서 당연히 이제 사연자와 원래 사건 본인을 양육할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생활비를 끊은 날로부터 이제 지금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소송 판결 선고 전날까지 이제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정확히 월 얼마씩 뭐 지금 몇 개월 이런 식으로 곱해서 이 금액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네. 뭐 소득이나 경제 상황, 부담 형평성 이런 걸로 고려해서 좀 한 일정 금액으로 이제 인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네, 하지만 못 받은 양육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이 결혼 및 자녀 출생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사유가 될 수가 있지만 사연자가 이를 알고도 결혼을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혼인 취소 주장할 수 없고 이혼으로 이제 주장해야 한다고 알려드렸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고 위자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비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집회와 시위에 투입되는 경찰들의 복장을 유심히 보면 바디캠이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집회가 급증하고 시위대와 충돌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캠을 사비로 구매한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경찰 사이에서 몸에 장착하는 소형 카메라인 바디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로 임용된 지인한테 선물로 바디캠을 주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바디캠은 10만 원대부터 40만 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이 증거로 쓰이기도 한답니다. 경찰은 약 1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바디캠 15,000여 대를 보급할 계획인데요. 정작 시위대와 전면에서 대치해서 충돌 우려가 큰 경찰 기동대는 보급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동대는 사비로 바디캠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보급이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소지도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최근 경찰의 인권이 침해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빈번하기 때문에 바디캠 도입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현철의 횡계에서 돌아오는 저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